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박다현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오전까지 비교적 맑겠지만 오후부터는 하늘 표정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봄처럼 포근했던 주말과 달리 오늘은 공기가 꽤 차가운데요. 아침 최저기온 영하 6도 안팎으로 출발했고요. 한낮에는 5도까지 기온 오르면서 비교적 온화하겠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짙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챙기셔야겠고요. 또 요즘처럼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큰 날씨에는 면역력 떨어지기 쉽습니다. 미세먼지와 일교차에 건강 상하는 일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지역 예술가들의 활동을 돕는 지원 사업들이 각 기관별로 시작되곤 하는데요.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을 돕는 마을 건강 활동가죠. 직케어 매니저의 활동을 알리는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이 소식은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 남북권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영월군 소식 함께 해보죠. 2월 23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달 강원도의 주택사업 경기 전망지수가 85.7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보다 19.1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주사년은 서울의 높은 주택가격과 대출 규제로 투자 수요가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강원도에 대한 투자 심리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원주시가 삼양식품 강원도 경제진흥원과 올해 원주 라면축제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원주시는 축제 총괄기획과 행정지원을 맡고 삼양식품은 라면 시식 등 행사를, 경제진흥원은 축제 운영을 담당합니다. 올해 축제는 9월 중순 원주 댄싱 공연장 일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첫 축제에는 모두 2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지난해 말 강원도 내 임금 체불액이 430억 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1년 전보다 15% 감소한 것입니다. 이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등 적극적인 조치의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평창군이 다음 달까지 환경 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식품 제조 공장과 건설 사업 현장 등 대기나 수질 오염물질이 나올 수 있는 사업장 80여 곳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오염 방지 시설 상태와 방류수 오염물질 기준 초과 여부입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각 기관별로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시작되는데요. 수도권에 비해 문화 기반이 넓지 않은 강원도에서는 이런 지원이 예술 현장을 떠받치는 중요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공연예술 생태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보완이 필요할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주영 공연예술학 박사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 공연예술의 저변을 어떻게 또 평가해 볼 수 있을지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연예술 인프라와 활동 수준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상황을 짚어주시죠. 네, 원주는 그동안 문화도시를 표방하며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공연장 등 외형적인 인프라는 분명히 늘어났고 저와 관련된 파보리 챔버 오케스트라처럼
20년 가까이 활동하는 단체들이 뿌리를 내리며 공연의 질적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에 비해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토양은 여전히 척박합니다. 인프라는 늘었지만 그 안을 채우는 소프트웨어와 예술가들의 자생력은 아직 과도기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해마다 지자체 산하문화재단에서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원이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지자체의 지원 사업은 단순한 보조금을 넘어 단체의 생존의 줄기와 같습니다. 네. 특히 민간 예술 단체에서는 단원들에게 최소한의 사례비를 지급하고 무대를 지속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 지원 사업이 있어야만 지역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일 기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지역 예술 생태계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나 원주와 같은 비수도권의 경우 지원 사업이 예술 활동에 큰 힘이 되는 상황인데요. 한편으로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가장 큰 어려움은 그 행정의 비대화입니다. 예술가가 대본이나 악보를 분석하고 리허설에 쏟아야 할 시간의 상당 부분을 복잡한 공모기획서 작성과 정상 시스템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10원짜리 단위까지 맞추는 정밀한 행정이 투명성은 높일지는 몰라도 영수증 증빙에 매몰되다 보면 연주자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예술가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결과 보고 형식을 간소화하는 신뢰 기반의 행정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네. 네. 대부분의 예술활동 지원 사업이 1년에 한 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단년도 중심 구조가 어떤 제약이나 또 한계를 만든다고 보실까요? 클래식 음악을 비롯한 공연 예술은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긴 시간 축적된 레파토리와 단원 간의 호흡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매년 새로운 사업을 기획해야 선정에 유리한 현재의 구조에서는 예술적 깊이보다는 새로움이라는 좀 강박을 낳습니다. 결국 한 번 올리고 사라지는 일회성 공연이 양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증된 기획을 지역 내에서 반복 공연하며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단연도 지원 제도가 절실합니다. 네. 네. 앞서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이제 공모 기획성을 작성하거나 이런 정상등 형식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고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공모 사업은 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될까요? 공모 절차는 네. 주최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보통 이제 예술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공모 절차는 네. 그럼 다음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원주의 공연장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런 인프라 확대를 이제 지역의 문화예술 기획자들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기획자들은 공연장이 늘어난 것은 반가운 일이고 네. 인프라와 소프트웨어의 불균형이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무대에 오르기 위해 매일 땀 흘리는 질 좋은 연습 공간은 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예술가 개인이 기획 홍보, 무대 감독까지 도맡아야 하는 1인 다역의 환경도 문제입니다. 네. 전문 인력을 매칭하거나 통합 홍보를 지원하는 등 예술가가 오직 연주 퀄리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세밀한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처럼 현장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도 또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현장과 행정 간의 의사소통 경로가 또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보실까요? 아직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예술가는 따르는 기성복 같은 구조입니다. 네.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끊임없이 수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담당자가 예술에 소모되는 예산이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자산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진정한 파트너십이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의 언어와 행정의 언어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적극적인 소통 창구가 활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원 사업도 중요하지만 또 장기적으로 자생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 공예 산업이 단순히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조건과 환경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원주 공예 산업이 또 안정적인 산업 구조로 자리 잡기 위해서 또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술단체의 스스로 경쟁력 강화를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민간 후원 문화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업이나 개인이 지역 예술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일회성 지원보다는 예술 단체가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육성 정책이 동반될 때 외부 지원에만 의존되지 않는 자생적인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뭐 유통망 확대나 또 브랜드 경쟁력 강화, 또 전문 인력 양성 같은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네. 또 하나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원주에는 공예축 수요가 있지만 또 여전히 전국적인 인지도 또 측면에서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원주 공예가 또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경쟁력은 또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특히 원주만의 정체성이나 스토리 혹은 공예 문화의 강점은 무엇인지도 또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주는 지역 내외 학과가 부재하다는 그 인재 유출과 세대 교체의 단절로 이루어집니다. 젊은 예술인들이 유입되지 않으면 지역 예술은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지역 대학 협력하여 전문 실무 과정을 개설하거나 지역 예술 단체와 연계한 인턴십, 아카데미 등을 통해 현장에서 인재를 길러내는 현장형 교육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끝으로 원주 공연예술의 발전과 관련해서 또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청해 듣겠습니다. 예, 예술인이 자부심을 품고 창작에 전념할 때 예술인들이 빚어내는 선율은 시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채울 것입니다. 행정은 예술의 특성을 이해하고 예술은 행정의 책임감을 존중하며 함께 걸어갈 때 원주는 진정한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예술가들이 원주라는 토양에 깊이 뿌리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공연장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원주의 공연예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단순히 공연을 보고 즐기는 것을 넘어서 또 지역의 삶과 문화 그리고 사람을 이어주는 중요한 힘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사실 공연예술이라는 게 조금은 어렵고 또 멀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또 우리 일상과도 참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현장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될 때 지역의 예술 저변 역시 보다 건강하게 확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술가에게는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한 원동력이 되고 또 시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반이 되는 그런 문화예술 지원 사업들이 앞으로도 많이 설계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길주영 공연예술학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고령화 흐름 속에서 지역사회에서는 일상 속 돌봄 서비스가 자리 잡은 통합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원주에서 그 대표 모델로 불리는 직케어 매니저 사업이 본격 출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추인혜 리포터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직케어 매니저 사업 어떤 배경에서 시작된 걸까요? 네, 통합돌봄의 실천 사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살던 지역, 살던 동네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 서비스를 말합니다. 특히 독거노인과 또 노인 가구가 늘면서 지역 안에는 단순한 병원 시설, 전문 인력을 넘어선 촘촘한 돌봄 시스템, 함께 돌보는 시스템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원주에서도 이 통합 돌봄 모델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강원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이 통합 돌봄의 현장 실천 모델로 G케어 매니저, 마을 건강활동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지역 주민들을 마을 건강활동가인 G케어 매니저로 양성해서 건강에 취약한 어르신이나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정기적으로 살피고 또 필요하면 의료복지 자원의 연계까지 돕는 돌봄 활동을 실천하는 건데요. 지난주에 발대식을 열고 120명의 활동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G케어 매니저 백광균 반장에게 앞으로의 활동 소감 들어보시죠. 우리 이웃에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G케어 매니저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앞으로 저도 노인이지만 저보다 더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헌신해 볼 생각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G케어 매니저 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또 활동가로 선발이 되는 거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직케어 매니저들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네, 우선 활동가분들은 원주시 노인 일자리 역량 활용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어르신들로 선발이 됐는데요. 2인 1조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말벗과 안부 확인 또 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단순히 가사 지원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노쇠를 늦추고 또 스스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에 중심을 두고 있는데요. 네. 이 활동가와 함께 두뇌 활성화 프로그램이나 건강 제조, 산책이나 햇볕 쬐기 같은 생활 속의 활동들을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감이나 고립감이 커질 수 있는데 이 활동가의 정기적인 방문이 이웃이 나를 찾아온다는 느낌으로 이어지고 또 사회와 연결돼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도록 돕는 게 사업의 핵심인데요. 필요한 경우에 이 G케어 매니저는 이웃의 의료 또 복지 자원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운영하는 강원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조주희 팀장에게 앞으로의 운영 계획 들어봤습니다. 요즘 살던 곳에서 노후를 마무리하는 것, 지역에서 존엄하게 나이 드는 것의 중요성이 많이 이야기되는데요. 집은 이제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익숙한 생활 리듬과 기억, 관계가 쌓인 삶의 기반입니다. 그래서 집과 마을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돕는 돌봄은 삶의 질과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이제 강원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G케어 매니저에게 월 2회 정기 교육과 사례 공유를 통해 어려움을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문가 자문 등 지역 자원 연계를 하며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즐거운 삶이 되실 수 있도록 그리고 G케어 매니저분들이 혼자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관리 감독과 지원 체계를 갖추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서비스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만 65세 이상 원주시에 거주하시는 분 또는 65세 이하시더라도 돌봄이 필요한 분이고요. 보통 주 1회 월 4회 정도 나가고 회당 3시간 방문을 합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고요. 이미 다른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이셔도 추가 돌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면 강원의료복지사협 사무국 033-732-7577로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원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G케어 매니저 사업, 이웃의 건강을 함께 지키는 지역 돌봄의 한 방식으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지케어 매니저로는 어떤 분들이 또 활동할 수 있는지, 어떤 분들이 방문 대상으로 선정되는지도 안내해 주시죠. 네, 우선 이 지케어 매니저 활동은 60세 이상 시민이면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대기자로 등록이 가능하고요. 또 이 지케어 매니저 활동가들이 방문하는 방문 대상으로는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꼭 65세 이상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나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돌봄과 연결이 필요한 시민이면 대상으로 선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강원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의 사무국으로 연락하시면 되는데요. 이 지케어 매니저 활동을 시작으로 또 이웃과 지역사회, 돌봄 문화가 확산되는 모습을 함께 관심 갖고 지켜보면서 또 뜻이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주민들과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노력으로 통합돌봄 문화가 깊이 뿌리내리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 통신원과 함께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월요일은 영월 소식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월 미디어 기자 박물관의 고명진 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영월을 대표하는 역사 유적 중 하나죠. 청룡포가 요즘 연일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고요? 네, 신명나는 영월입니다. 관광객 500만 명 돌파를 앞둔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촬영지 영월 청룡포가 연일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습니다. 조선 제6대 왕 단종의 유배지인 청룡포에는 영화의 여운을 따라 찾은 방문객들이 그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착장과 매표소, 주차장은 이른 시간부터 인파로 가득 찼고 유배지로 들어가기 위한 나룻배 두 척이 동시에 운항되는 진풍경을 보였습니다. 관광객들은 단종과 정순왕후의 애틋한 사연이 담긴 조형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남기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한쪽은 절벽으로 막힌 청룡포는 이날도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발걸음이 교차하는 역사의 현장으로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정말 열풍이죠. 어딜 가나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역사 현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었는데요. 이어서 이번에는 주거정책 이야기입니다. 영월군이 추진 중인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 설계 공모 당선작이 선정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월군이 영월읍 활괴리 922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 설계 공모에서 NNA 건축사무소의 작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모두 81개 팀이 참여했으며 당선자에게는 기본 및 실시 설계권이 부여됩니다. 당선작은 따로 같이 모여 살기 위한 주택을 주제로 3개의 마당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형 주거 모델로 그 제안이 선정됐습니다. 관련해서 영월군 정옥교 지역개발실장은 지역 맞춤형 주거 모델을 통해 근로자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지역 유치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역 맞춤형 주거 모델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복지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협약이 체결됐다고 하는데요. 통합돌봄 방문 의료와 또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요? 네, 영월군이 2월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통합돌봄 방문 의료,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중심 의료돌봄 통합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영월군과 영월의료원, 푸른 사랑병원이 참여했으며 거동이 불편한 통합돌봄 대상자를 위해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진료와 간호를 제공하는 방문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또한 퇴원 예정 환자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사전 평가 후 군에 연계하면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사후 관리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월군은 3월부터 관련 사업을 본격 시행해 군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의료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 소식이었고요. 이번에는 전통문화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월에서 정월대보름 축제가 열린다고요? 네, 영월군이 오는 2월 28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영월 동강둔치에서 정월대보름 축제를 엽니다. 창말 농악단 시정 공연을 시작으로 민속놀이와 물기대회, 윷놀이, 제기차기, 투어 등 다양한 전통 경기가 펼쳐집니다. 줄타기 공연과 칡줄 달리기 대회도 이번에 마련되어 흥을 더할 예정입니다. 연 만들기와 소원지 쓰기, 부럼 나누기, 오곡박과 떡매치기 체험 등 가족 단위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질 무렵에는 달집 태우기와 LED 망우리 돌리기가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한 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게 됩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오는 2월 28일에 개최되는 정월대보름 축제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농업인을 위한 지원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네, 농업인들을 위한 영월군이 오늘 3월부터 농기계 순회기술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경운기와 관리기, 분무기, 예치기 등 4개의 기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부품을 기종당 10만 원 한도 내에서는 무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교육은 각 읍면 마을 회관과 마을 공터에서 진행되며 농업인이 직접 정비와 안전사용법을 익힐 수 있는 실습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농기계용 긴급시동기 보급사업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해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시동 문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관장님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월군 통신원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의 고명진 관장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겨울이네 싶다가도 낮 동안에는 벌써 봄인가 싶은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기온이 변덕스러운 이맘때쯤이면 마음까지 괜스레 싱숭생숭해지곤 하죠.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넘어가는 시기, 무기력함을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월요일인 만큼 우리 모두 파이팅해 보고요. 2월 23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상열, 구성 황진영, 진행의 박다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